네, 시작할게요. 네. 오세요. 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기 앉으세요. 너무 얼굴 훅 누지 마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아, 네. 목소리 크게. 네. 기준님이 지금 올해 53 양띠 맞으세요? 네. 장남의 자수는 29 양띠 맞고, 예, 아들, 큰아들이요? 그러니까 상남의 자수는 26 개띠 맞죠? 네.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 걸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지금 올해 이동자가 잘 들어는 와 있어. 근데 엄마가 이동을 혹시 막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엄마가 혹시 다른 걸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그냥 지금 이동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정확하게 무슨 일 하세요? 보험. 엄마 지금 이거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초에는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많이 그냥 그렇지. 네. 잘 안 되고 있지. 네. 엄마가 구설이라 그래서 입설구설을 타버렸네. 엄마 입설구설이 뭔지는 알죠? 그냥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입설구설. 말.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다거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군가하고 입설구설이 자꾸 들어온다거나 관제바람이라 그래. 근데 엄마가 보니까 딱 관제까지는 아니야. 네. 관제는 법원 경찰서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그것까지 끼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입설구설이 들어와 있네. 엄마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생일달이 7월달이에요. 네. 엄마가 그런데 입술구슬이 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동자가 움직이는 바람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하고 내가 움직이는 일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주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별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 근데 엄마 올해까지는 좀 그러셔요. 근데 가을바람 딱 타고 시작을 하면은 손님 하나가 참 잘 들어오겠네. 그래요? 사람 하나가 참 잘 들어오시겠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좀 많이 소개를 시켜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을바람, 내 생일달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엄마가 조금 좀 요즘 들어 손님도 좀 있고 내 좀 매출도 좋고 영업 실적이 좋아라는 말이 나오실 거야. 그리고 엄마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혹시 엄마가 왜 영업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 영업 지점에서 다른 영업 지점으로 옮긴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왔죠. 생각도 없고. 아니, 오라고는 하는데 저는 안 가요. 왜요? 그냥 있는 자리가 좋아요. 엄마한테 그 이동자가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동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 영업점에서 영업점으로 옮길 수 있는 이동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제 거를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그냥 겁이 나서 그냥 고객들을 그냥 같은 어차피 일을 할 거라면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엄마가 이동자가 들어와 있어요, 언니.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였어. 엄마 이동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엄마가 나 없는데요? 그러셨잖아. 이게 이동인 거야. 내가 끼고는 들어왔어. 분명히 콜이 들어올 거라는 거. 근데 엄마가 이번에 거절을 하셨어. 그래도 또 들어올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 계속은 오는데 제 걸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엄마가 도전하기 싫은 거지. 근데 엄마가 이동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을바람이 되면 이동이 한 번만 더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콜이 오지만 엄마가 구미가 땡기는 데서 자리가 들어올 거라는 거야. 근데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바람 잘 타고 들어가면 좋은 소식이 있겠는데 왜 싫다고만 하실까? 그냥 어차피 고객 거를 다 놓고 가면 다음에 고객이 뭐 물어볼 때 제가 안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근데 엄마한테는 하여튼 이동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가을바람 타기 시작을 하시면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 이동은 해볼 만한 이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남의 자손이 지금 29 양띠 맞잖아요. 네. 지금 아이 뭐예요? 취업 공부. 그쵸? 아이가 아직 관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록의 문이 아직 열리질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아직 관록이 열리질 않으니까 아이가 자꾸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마음자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기는 한다니까? 네, 열심히 그런데 하기는 해요. 열심히 앉아서 하기만 할 뿐이야. 정확하게 내한테 머리에 들어온다거나 아이가 뭔가가 탁탁 움직여서 움직여주는 바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아이가 관록의 문이 열리지를 못했다 그래. 근데 그게 언제나 열릴 수 있냐? 31이나 돼야 옮기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가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해. 또 움직인다는 소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마 거를 딱 사주를 넣었는데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골골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 이번에 병원 그 건강검진이라는 거 받잖아요. 네. 언제 받으셨어요? 건강검진은 1년 전에 받은 거. 엄마 올해 꼭 받으세요. 엄마 혹시 위 괜찮으세요? 소화가 전혀. 내가 엄마 거 딱 사주를 넣었는데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아까까진 괜찮았어. 엄마 딱 사준 놓자마자 내가 딱 이 자리에서 보는데 내 속이 확 뒤집어진다라는 거야. 속이 아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엄마 병원 가서 꼭 검사 좀 받아보세요. 그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괜찮아? 대장일까요? 위일까요? 위가 위. 위에서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엄마 위 검사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 올해는 그냥 나 그냥요 아니요. 엄마 올해 꼭 받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건강검진 꼭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엄마가 그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세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몸으로도 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장남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관록의 문이 열리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취업이 안 되고 열심히만 한다니까요. 열심히만 할 뿐이지 큰 결과치를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터지죠. 아들이 29이니까. 근데 아이가 31나 돼야 그 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엄마. 근데 열려도 문제가 뭐냐? 오래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아이가 또 움직인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 공무원이나 이런 시험은 안 봤어요? 은행 쪽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은행 쪽에서. 둘째 놈은 뭐 하세요? 뭐예요? 이 둘째는 상남의 자손은? 둘째는 저 그냥 카레집에서 일해요. 근데 내가 올해는 안 다닐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서 못 다녀. 못 다녀. 그리고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둘째는 장남보다 더해. 더 이동을 막 하려고 그래. 아이가 뛰쳐나가야 돼. 얘는 얽매이는 것 자체가 힘든 아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또 움직여줘야 되고 또 움직여줘야 되는 게 아이가 계속 이거를 30이 넘어서까지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조금 힘들거나 조금 버겁다거나 무언가가 나하고 안 맞아버리면 아이가 탁 튀쳐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나랏밥을 먹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공무원. 둘째가 아니 첫째 장남의 자손. 장남이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줄게. 내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큰아들. 양띠. 큰아들이 나랏밥을 먹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보이는 거예요. 공무원. 예, 내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아이 사주를 딱 넣었을 때 얘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작은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야 관록을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고 관록을 열어놔야 아이가 어쨌든 취업이 되고 어쨌든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은행 공부를 한다면서요. 은행이나 공사. 그렇죠. 그 공사? 은행보단 공사가 낫겠다. 얘는요? 뭐가 안타깝냐면 아이가 뭐 나쁜 머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운이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가 둘이 딱 붙어도 얘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지금 큰아들을. 그걸 못 나요. 예. 똑같은 동률로 들어가. 그러면 지가 운이 따라가면 그걸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운에서 자기가 미끄러져 버리니까 얘는 미쳐버리는 거야.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다? 관록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운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꾸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땐 미쳐버리겠지. 답답하지. 안쓰럽기도 하고. 애가 짠해서 그래서 왔어. 엄마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보니까 딱 사주니까 장남이구나. 장남. 난 잔남이라고 들었어. 장남? 내 발음이 너무 그런가? 엄마 장남의 자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네. 얘가 미쳐버리겠거든. 차남 같은 경우에 상남은 둘째 아들은 계속 움직일 거야. 그 카레집 다닌다면 거기서 또 다른 데로 간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얘는 사람 좋아할 텐데. 사람은 좋아하는데 몸이 시원찮아. 맞아요.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하죠. 체력적으로 딸리지. 수술을 좀 많이 했어. 맞아. 이 아들 거 들어왔을 때 이 아이가 제일 지금 어디다 손을 많이 댔어요? 발목, 발목만? 무릎, 허리. 허리. 자꾸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계시는구나.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아이가 생일달이 이달이야. 네. 그러면 이달은 우리가 신의 자손이라고도 보고 아까 내가 잠깐 밖에서도 말했지만 신의 자손, 조상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치고 올 수밖에 없어요. 몸에 계속 칼을 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엄마가 공덕을 들이다가 말았는지를 모르겠어. 젊었을 때 좀 했다며. 좀 사기 같은 구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실망을 하셨구나. 엄마 있잖아. 이 자손은 빌어줘야 되는 자손이 맞아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공덕이라고 그러죠. 더. 공을 많이 쌓아야 되는 자손들이 맞아요. 아이들이 타고나기를 큰 아이는 10월 3달이에요. 그러면 둘 다 큰 놈도 작은 놈도 빌어야 되는 자손이야. 어렸을 때부터.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놔야 되는 자손인데 엄마가 하다가 딱 멈춰버린 거야. 그래서 절에만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가 갖고 있는 사주들이 절에서만 공덕으로만 가기에는 한 놈은 신줄이고
한 놈은 조상줄이잖아. 그러면 엄마 이 조상줄 신줄들을 절에서 빈다고 해서 공덕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힘이 딸리다는 얘기인 거예요. 큰 놈은 관록의 문을 열어서 관록 대감을 딱 앉혀줘야만 아이가 사업의 운에 직장의 운을 잡아서 좋은 직장을 아이가 멍청한 머리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둘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쨌든 움직이고 조상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잘 빌어줘야만 아이가 그 문을 잘 잡아서 얘는 계속 이동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잖아 웃으면서 위에서 밑으로 치고 올라왔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아이가 또 칼을 댄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년이나 9수에 딱 걸려버렸어요. 얘는 작년까지 삼재바람이었어요. 작년까지 삼재였어요. 얘 애기는 올해 가을까지는 또 조심해야 돼.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가을에는 다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에서 9세는 크게 몸에다 또 한 번 된다는 거야. 이제 발목, 손목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야, 엄마. 이 안이라는 거야. 속도 안 좋아. 속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조상과 신가물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공덕, 우리 같은 분들이 잡아서 아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딱 끊어버렸어. 뭐 사기를 당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계속 해줬어야 됐던 거야. 그래야 얘네들은 다듬어 놔야 되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타깝죠. 큰 놈 같은 경우에는 잘 다듬어서 어쨌든 문을 열어줘야 아이가 딱 그 문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 아이가 갈록을 딱 잡아서 갈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이 문을 잘 열어서 아이가 몸으로 치는 거 다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7에서 9세에 한 번 더 해요. 근데 그땐 크게 한다고 얘기가 나와. 엄마가 미치는 거지. 가슴이 아프다 그래.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엄마 대주님은 어디 갔을까? 갔어. 갔죠? 언제 가셨어요? 2000년. 2000년. 19년. 내가 딱 넣는데 우리 할머니가 사별이다 그러셔. 아파서 가셨어요? 사고로 급사로 가셨죠. 그래서 공을 많이 드린 거. 절에서만 드렸네. 아니요. 여기다 드렸어? 네. 그런데 어떻게 왜 사기를 당하신 걸까? 사기. 저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인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무당 보살님이 보살님이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꽃이 보인다고 이불에 꽃 없냐고 그래서 언덕길에 없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불에 꽃이 있길래 갖고 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갖고 갔더니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빼짝 마른 남자분인데 아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굿을 또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뭐 여기저기 구해서 했는데 근데도 그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굿을 하고 나서 더 2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또 번호를 알려줘서 맞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좀 크게 엉덩방아를 짜갖고 막 시커멓게 멍이 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고 사귄 것 같고 그리고 안 하려고 했더니 욕을 엄청 먹었어요. 내가 엄마 하나만 얘기할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애 급살이었잖아. 아버지 혹시 주당살을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럼 주당 그런 말 못 들었어. 어디를 갔다 왔다거나 어디를 갔다 와서 갑자기 급살로 가셨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교통사고. 그러니까 갑자기야. 죽어야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잘못 끼고 들어와서 어디를 갔다 왔다 상가집을 갔다 왔다던가 그 해에 아니면 갔다 왔는데 어떤 게 뭔가가 잘못됐다거나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거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던가 하여튼 그러면서 갑자기 급살로 그냥 가신 거예요. 당해야 될 사고도 아니었고 허무하게 가버리셨어요. 그랬는데 그 죽으신 분을 망자님은 보살이 그분을 잘 다듬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많았다 그러셔. 그 굿을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거는 제일 마지막이고 그 전에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 그러니까 왜 인간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신의 성불은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희 신에서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망자님이 가셔야 돼요. 그만이 굿을 해줬으면 망자님은 가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밖에서. 간 데마다 온다고 못 떠난다고. 못 떠나고 있잖아. 옆에 있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정리를 제대로 못 해주신 거야. 인간의 욕심을 부렸다 이거야. 뭔 욕심? 돈의 욕심.
돈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잘 다듬어서 망자님을 제대로 해서 천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손들, 살아있는 기주를, 자손들을 잘 정리를 해줬었다라면 기주님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다가 장남이나 상남의 자손이 이렇게 관록을 문을 열어야 될 때, 아이들이 몸으로 쳐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다 맹마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둘째 놈도 자꾸 손해내는 거야. 근데 아이가 27에서 9시에서 많이 꺾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그치 어머니? 안 갔다고. 예, 가는 데마다 했는데 안 갔대. 망자님이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이유가 제가 좋아서 이제 영원히 못 떠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죠. 돌아가신 분은 자기 세계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2000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어. 19년. 그러면 가셔서 벌써 업을 닦고 내려와서 자손들을 도와줘도 지금 남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업을 다 닦고 내려오셔야 될 시기라는 거야. 닦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업을 닦고 내려와서 자손을 도와주려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야 엄마.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업을 닦고 내려온 건 아니야. 그런다 그러면 정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인간의 욕심이 많았어요 보살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같은 보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싹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가님을 위해서, 이 신도님을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 살아있는 자손들을 잘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에서 벌써 그 말을 하시는, 인간의 욕심이 많았다 그러시는 거야. 그게 인간의 욕심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성이 있다 보니까 엉덩방아도 찌고 뭔가가 이상하게 아닌 것 같고. 그 사람 마지막은 너무 아니었어. 엄마가 그걸 느낀다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요 신도님 그 일은 100%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딱 그냥 나 이제 더 이상은 여기하고는 영 끊을 거야. 이러고 그냥 엄마가 손을 놔버린 거야. 근데 손을 놓고 와서 보니 그렇게 재미지게 내 자손들이 잘 커서 잘 이렇게 다 시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절로만 가서 빌어준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 절에 가서 빌어줘야 될 자손이 있는 거고, 신줄이 있고 조상줄이 있는 아이들은 이쪽에 와서 빌어줘야 되는 게 정확하게 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고, 아버지가 어쨌든 죽은 망자님이 업을 닦고 내려오셔서 대감으로 앉든 뭘로 앉든 뭔가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가를 놓고 있는 것도 아니야. 나 좀 바라봐. 나 좀 알아줘야. 그런다 그러면 이 망자님은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정리가 안 돼 버리는 거야. 사는 게 돈만 많이 벌고 이래서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둘이나 있어. 그러면 이 아들들이 다 연차가 되고 나이가 다 찼어. 자기의 생활대로 살아야 돼. 다른 자식들처럼. 그런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장남인 거야. 나쁜 머리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깨진다고. 동률로 둘이 붙으면 얘가 돼야 돼. 장남자손이 돼. 엄마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단놈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 안 만들어주는 거야. 도와줄 조상도 아무도 없고,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업을 닦고 내려와서 이 자손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다는 얘기야.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어머니. 그래서 엄마가 무당집을 가면 다 똑같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더 비슷하게밖에 못 나오는 거야. 안 갔다고 하니까 또 가게 해줬고, 안 갔다고 하니까 또 가게 해줬고. 그거를 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야. 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다 돌을 닦고 이제 내려왔나 보다. 엄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엄마 그게 있어요. 망자는 망자의 세계가 있는 거고요. 산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살들이 업을 닦고 내려왔네? 그러면 신 모실 거야? 우리처럼 조상들 모셔갖고 신 받을 건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업을 닦고 내려왔네 하면 업을 닦고는 내려왔지만 이 자손들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도움자로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기 세계로 가셔야지.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 살고 망자는 망자의 세계에서 살아야죠. 그 정리가 못 된 거야. 근데 아까 그러시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보살들이 자꾸 안 간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아? 아이고 야 무당집 가니까 다 똑같이 얘기하네. 응. 그래요. 무당집만 가면은 다 안 갔대. 엄마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아니야 엄마. 아니 10번도 더 한 것 같은데. 아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20번도 한 사람도 있어. 그게 목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야. 잘못하신 게 아니라 일을 잘못하신 건 아니야.
그만이 업을 닦아줬겠죠. 20번을 했고 10번을 했던 그 10번의 덕이 왜 없었겠어요, 어머니. 다 닦아주고 그만이 다 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크게 올 풍파도 작게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정리를 해줘야 되는 정리자에서 뭔가가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얘는 얘대로 해서 각각 필요한 거를 열어주고, 아이가 몸으로 아픈 아이니까 몸에서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장남의 자손은 관록의 문을 열어서 아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 구술했을 때 의미가 성불이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저 천도하고 진호기만 해서 망자님은 잘 가셨겠지. 어쨌든 옷을 몇 번을 갈아입으셨으니까 뭐 10번 정도 갈아입었으면 아우 이제는 아버지 거의 뭐 비단 옷 입으셨겠네. 그렇지만 목을 정리를 해줘서 이 자손은 이렇게 잡아주고 저 자손은 저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가 미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휴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할랜다 하고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주다가도 끝나버린 거고.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자는 그래도 편해야, 내 불안한 마음은 조금은 편하고 싶으니까 어디로 갔다? 절로 가버린 거야. 엄마는 절에 가서 비셔도 돼. 근데 아들 둘은 신줄하고 조상줄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절에 가서 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성불바람을 일으킬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어느 무당을 가고 어떤 보살님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는 거야. 정리가 필요한 거야, 엄마. 그거는 망자를 보내는 거의 정리가 아니라요. 망자님이 그만이 옷을 갈아입었고 그만이 업을 닦고 내려오셨다면 이 망자가, 아버지가 어떤 목으로 앉아서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야. 상남의 자손으로 가서 아이가 아픈 거를 막아줄 건지, 장남의 자손으로 가서 아이의 관록의 문을 열어서 대감자로 앉아서 아이를 문을 열어줄 건지 그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조상을. 그리고 망자님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까지가 정리라는 거야, 엄마. 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풀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벌써 29이나 됐는데, 벌써 24이나 6이나 됐는데 이 아이들이 정리가 다른 자손들처럼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아픈 마음이 돼버렸다는 거야. 아픈 손가락이 됐다는 거야. 왜? 아이가 자꾸 몸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엄마한테 그랬잖아.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속에서 치고 올 거라고. 그러면 크게 손을 댈 거라고. 그게 27, 내년짜예요, 엄마. 아니면 9수에서 꺾여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만이 옷을 갈아입었으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당신 그렇게 옷 많이 갈아입었잖아. 그만이 기주가 해줬잖아. 그럼 당신 받았으니까 뭐 해줄 건데? 이 자손들한테 뭐 해줄 건데? 큰아들 문을 열어줄 거야? 둘째 아들 아픈 걸 걷어갈 거야? 뭔 답을 주셔야지. 그거를 이제는 물을 때가 됐다는 거야, 어머니. 그거 정리가 끝나야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내가 밖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절에 가서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신줄, 조상줄이어서 여기서 정리가 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 거야. 그런다면은 이 둘은, 아들 둘은 이쪽에서 빌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때 시기마다 문을 열어주고 다듬어주고, 그래야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혼사의 문이 열렸을 때 제대로 된 혼사자를 잡아서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지.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엄마 큰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자꾸 미끄러지니까. 올해째에도 분명히 들어오는 와 있어. 분명히 들어와 있어. 아이가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들어와 있는 거에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막바지에서 또 미끄러질 거라는 거야. 왜? 운이 안 됐잖아. 그런데 이걸 미끄러지는 걸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운만 잘 잡으면 얘는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관공서가 됐든 은행이 됐든 뭐 공무원이 됐든 뭐가 돼도 얘는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니까 그 문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상남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동자가 들어왔든 뭐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몸으로 칼을 안 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타고 애가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아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쪽으로는 내가 발 끊을 거야. 생각은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왜 올 수밖에 없냐? 왜 다시 이쪽을 찾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자손들이 이쪽을 끌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망자님께서 벌써 끌고 오셨잖아. 이제 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야, 어머니.
옷만 갈아입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나 왔어 나 갈게 이게 아니라 내가 왔어 내가 왜 왔어 내가 어떤 걸 해주려고 왔어 이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상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확실한지 그 굿을 해놨을 때 그 일을 해놨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망자님이 정말 정확하게 당신이 그렇게 뱉으셔서 이 자손들이 그렇게 풀렸는지가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성불바람인 거예요. 엄마가 그걸 다 못 본 거야. 일을 해놓고 그냥 옷만 갈아입힌 거야. 열심히 옷만 갈아입혀 주신 거야. 탈 때 약속은 많이 했는데 약속을 한 번도 하나도 안 지켰지. 네. 응. 열심히 옷만 갈아입힌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비단 옷 입지 않았겠냐고. 이제는 막말로 얘기해서 비단 옷 입지 않았겠냐고. 이만이 갈아입혀놨으면 10번을 했다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제 느낌 한 10번에서 한 8번 했겠지. 근데 거기엔 다 진옥이만 입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니까요, 어머니. 천도제도 하고 천도, 진옥이, 그게 같은 건데 그것도 했을 것 같고, 뭐 조상풀이, 뭐 또 뭐가 안 좋다고 그래서 했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조상을 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8, 9개까지 가신 것 같아. 그만이 조상도 받아 입었으면 염치도 있어야겠다. 그만이 옷을 갈아입었으면 염치도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이제는 엄마 업을 닦고 내려왔으니까 그냥 내 옆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정리를 해주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20년 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업을 닦을 만큼 내려왔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대답을 정확하게 듣고 가야 되고 그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지. 근데 엄마가 그걸 보지도 전에 그냥 다 끝나버린 거야. 너무 속상했으니까. 2천만 원 갖고 와라. 얼마 갖고 와라. 엄마 입장에서 속상하지. 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이고 아유 보살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우리한테 돈 얘기만 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왜? 그 보살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보살님들도 그 보살님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을 거야. 뭐 조상을 푸는 방법도 있으셨을 거고 신도를 끌고 가는 방법이 분명하게는 있으셨겠지만 거기에 하나에 빠진 게 뭐였냐면 신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더 앞을 서버렸던 거예요. 건들지 않아도 되는 신도는 안 건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만이 옷을 갈아입혔으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됐던 게 맞는 거고 한 보살 마지막 보살님이 다른 걸 차라리 운을 맞아줬다던가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의 문을 열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저희 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움직여주지 않죠. 성불을 안 일으켜준다는 거야, 신도한테. 그랬기 때문에 신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 일을 했을 때가 성불바람이 제일 빨리 일어나는 거죠. 엄마가 그걸 못 받은 거야, 여지껏. 엄마 여지껏 일하면서 한 번도 명쾌하게 답을 못 들었을 텐데. 이래놓고, 나 정말 이래놓고 너무 잘 됐어. 라는 말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몸이 아픈 건 처음 했을 때 몸이 아픈 건 좀 많이 그것 빼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명쾌한 답을 못 얻으셨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막판에 한 사람만이 아니어서 이제는 나한테 그 말 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좀 심했어. 엄마 말 들어보니까 좀 심해서 내가 봐도. 로또 번호 알려준다. 아유 야 그거 나단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도 로또나 좀 내게. 나는 로또 번호 알려줄 능력이 안 돼갖고 우리 신도들한테. 우리 신들은 그런 것도 안 알려줘. 내가 맨날 우리 동자님한테 나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 안 알려주대. 엄마 이거는 보살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정확한 답을 듣고 큰 자손은 관록의 문을 열어서 문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 둘째 자손은 아픈 거. 더 이상 몸에 칼을 대면 안 되잖아. 그것까지의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이런 데 다니면서 빌어줘야 돼요. 그렇죠. 엄마 빌어야 돼. 엄마는 실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내가 얘기했잖아. 보살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야. 신의 제자이기 전에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도 어떤 보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도하고 합이 내가 아까도 밖에서 그랬잖아. 신에서 끌고 온 신도는 나하고 합이 딱 이루어져서 나한테 몇 년씩 다니는 신도가 되고 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 신도를 잡아버리면 끊어져 버린다고. 일하고 그냥 끊어진다고. 그거는 신의 선택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신도들의 일을 잡았고 여지껏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신도들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맞아요, 엄마. 하지만 내가 있잖아.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엄마는 빌어야 되는 게 맞다고. 공덕도 있고 신줄도 있고 다 있다니까? 그런데 자손이 다 갖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자손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을 위해서 빌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엄마가 아우 나 싫어요. 나 이제는 아우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내가 아까